화가처럼 길을 나서지 않았다면 발견하지 못했겠죠. 이 작은 문 너머의 새로운 세상을 말입니다. 유명 작가의 베스트셀러 한 권 없지만 이곳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소하지만 소중한 이야기가 있는 곳.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는 법이죠.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지만 특별한 공간. 이곳에서 보고 싶었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책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었는데요. 잡지사에 처음에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출판사로 옮겼고, 그 다음에 서점에 일을 하고 출판학교도 다니고 이러면서 책과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계기들을 가졌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독립출판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요. 지역에 와 보니까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좀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쉽진 않겠구나. 그래도 길게 할 수 있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요. 책 판매는 정말 너무 관심이 없고 사실은요. 출판에 있어서도요. 출판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인쇄기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세요. 사실 출판 전체 프로세스로 바라봤을 때 인쇄는 뭐 열 몇 가지 과정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지역에서는 출판을 한다 그러면 인쇄를 먼저 떠올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설명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고요. 저희가 바라볼 때 출판이란 말을 그래도 순수하게 쓸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외형적인 어떤 형식뿐만 아니어도 내용적으로도 유통되어질 수 있고 그 유통되는 과정 그리고 그 책이 갖고 있는 생명력이 지속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큰 기로라고 생각하는데, 서점이기 때문에 다른 출판사가 만든 책을 가져다 파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독립출판사들이 만든 책들을 일반 대형 서점이나 기성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판매해야 되니까 독립출판 서점이 생겨나게 됐고요. 생각보다 많은 독립출판 서점들은 또 독립출판 책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가 책을 만들고 서로가 같이 책을 팔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협력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일환에서 저희도 판매 위주이긴 하지만 소소하게 책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요. 종은 200여 종 정도 되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다들 깜짝 놀래요. 어떻게 200종이나 되냐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근데 독립출판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종이가 묶여있는 어떤 책의 형태라고 생각되는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도 있지만, 종이 한 장, 아니 포스터 한 장, 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좀 자유로워진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냥 일반 가정용 프린터로 자기가 찍어서 몇 부씩 배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작가 입장에서 책에 대해서 출판에 있어서 좀 더 순수해질 수 있고요. 어떤 상업적인 틀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운 형태로 움직이는 게 장점이고요. 순수한 자기 내면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직장인이면서 별도의 취미생활이었지만 그게 이제 심각해져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게 되신 분들도 계시고, 어릴 때부터 이제 작가를 꿈꾸면서 열심히 이제 원고를 모아서 출판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 모양과 형태는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독자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유통까지 생각을 해서 컨텐츠가 소비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그래도 최종적으로 결과물로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최소한의 역량을 갖추고 정리된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저작물들을 만들어서 모으고 그것들을 상호 협력적으로 전국에 있는 독립출판 서점들이 같이 판매를 도모하고,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는 독립출판 서점이나 독립출판 출판사에서 만들어진 책들 서로 저희가 또 가져다 팔아드리기도 하고,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출판사의 책들은 대부분 기획출판물들이고 편집자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편집자가 주도하는 출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에 비해서 독립출판물들은 콘텐츠적인 측면에서도 독립출판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고장에 필요한 콘텐츠를 정리한다. 이런 것도 기성출판에서는 사실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 시대에 누군가가 예를 들면 청주의 이야기를 정리한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아무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지역 작가가 단순히 카메라를 가지고 오랜 기간 촬영해왔던 모습을 봤었고요.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카메라 종류별로 아니면 시간별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들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게 장소별이라든가 아니면 상황별, 테마별로 접근을 해서 지역의 어떤 기록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재조합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작가분이 흔쾌히 승낙을 하셔가지고 출판물도 만들고 그렇게 전시도 하고 했는데, 작가가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자기가 10여 년 사진 생활을 하면서 꾸준한 행동만으로도 이런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굉장히 뿌듯해하고, 확실히 그 저자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삶의 전환점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근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전히 순수한 만큼 수익과 연결되기 힘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도 어쨌든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지만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막연히 저 혼자 꿈꾼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아름아름 한두 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거의 이제 자원봉사 수준으로 이를 도울 생각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표현까지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이게 불가능하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확신이 드는 건요, 현 시대에 현재의 기술로 현재의 이야기들이 반드시 정리되어서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져야겠다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런 신념으로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요, 사실은. 그대가 내게 오던 날이라는 도서고요. 연혜라는 작가의 작품이고 올해 5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어느 날 가게에 손님이 찾아왔다는 전화가 급히 와서 제가 급히 달려와 보니 이 연혜라는 작가분이 책을 들고 저를 찾아와 있더라고요. 가게에 책을 입고 하고 싶다고, 판매를 하고 싶다고요. 세부 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팔아달라고. 사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에서 오셨는데 세부가 다 팔려도 차별 안 되는, 정말 이제 돈을 벌고 싶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뜻깊다. 그리고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왜 오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삶의 에너지를 굉장히 제가 많이 전달받았던 그런 순간이어서 제 입장에서 그분이 오셨던 게 그대가 내게 오던 날인 거죠. 프롤로그에 보면요.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것은 내가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사치. 그대가 내게 오던 날 나는 비로소 깊은 그리움을 쏟아낼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어떤 그 글, 그 다음에 어떤 삶의 모습들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읽어드리면요. 유독 고집이 세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던 당신이 내게 언젠가 스페인에 꼭 가자고 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것도 싫은 것도 특별히 내색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당신이 나에게 스페인에 가자고 했을 땐 아주 많이 가고 싶었던 뜻이었겠죠. 20몇 살 나는 당신에게 스페인에 가는 티켓을 줄 수 없어 참 쓸쓸했는데 30몇 살에 나는 당신에게 스페인에 가는 티켓을 줄 수 있지만 당신이 없어 더 쓸쓸한 날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좀 슬펐던 거는 그대가 내게 오던 날이라는 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구나. 때로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경우들도 있구나. 이렇게 삶 자체가 계속 보면 어떤 여정인 것 같아요. 이제 그 기회가 생겨서 좋은 일도 생기지만 때로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기회를 잡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고 이런 어떤 그 꿈이나 힘이나 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작가가 느낀 어떤 경험적인 것들을 다양하게 좀 느낄 수 있게 그게 반드시 이제 좋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이제 아쉽게 그냥 추억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정말 꾸밈없이 볼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책이 가진 힘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삶이란 게 어차피 이제 죽기까지 어떤 여행이라고 봤을 때요. 여행을 떠나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가게를 하면서 여행을 당하는 거죠. 누군가 저희 가게로 여행을 와서 제가 그분을 만나는 어떤 여정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달라진 게 있다면 평소에는 단 한 번도 만날 일이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생각보다 대단한 기운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지금은 손님들이 와서 보시고 여기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냥 기웃거리시다가 발걸음을 다시 돌리기도 하시고 들어오셔도 약간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생각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잘 적응하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그래서 저기 가면 굉장히 따스한 온기가 있고 청주 시민이 운영하는 무언가 영향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는 느낌을 전달을 해서 서로 나누는 것들을 계속 하고 싶어요. 화가처럼 길을 나서지 않았다면 발견하지 못했겠죠. 이 작은 문 너머의 새로운 세상을 말입니다. 유명 작가의 베스트셀러 한 권 없지만 이곳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소하지만 소중한 이야기가 있는 곳.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는 법이죠.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지만 특별한 공간. 이곳에서 보고 싶었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책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었는데요. 잡지사에 처음에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출판사로 옮겼고, 그 다음에 서점에 일을 하고 출판학교도 다니고 이러면서 책과
그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계기들을 가졌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독립출판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요. 지역에 와 보니까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좀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쉽진 않겠구나. 그래도 길게 할 수 있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요. 책 판매는 정말 너무 관심이 없고 사실은요. 출판에 있어서도요. 출판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인쇄기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세요. 사실 출판 전체 프로세스로 바라봤을 때 인쇄는 뭐 열 몇 가지 과정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지역에서는 출판을 한다 그러면 인쇄를 먼저 떠올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설명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고요. 저희가 바라볼 때 출판이란 말을 그래도 순수하게 쓸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외형적인 어떤 형식뿐만 아니어도 내용적으로도 유통되어질 수 있고 그 유통되는 과정 그리고 그 책이 갖고 있는 생명력이 지속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큰 기로라고 생각하는데 서점이기 때문에 다른 출판사가 만든 책을 가져다 파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독립출판사들이 만든 책들을 일반 대형 서점이나 기성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판매해야 되니까 독립출판 서점이 생겨나게 됐고요. 생각보다 많은 독립출판 서점들은 또 독립출판 책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가 책을 만들고 서로가 같이 책을 팔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협력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일환에서 저희도 판매 위주이긴 하지만 소소하게 책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요. 종은 200여 종 정도 되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다들 깜짝 놀래요. 어떻게 200종이나 되냐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근데 독립출판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종이가 묶여있는 어떤 책의 형태라고 생각되는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도 있지만 종이 한 장, 아니 포스터 한 장, 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좀 자유로워진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냥 일반 가정용 프린터로 자기가 찍어서 몇 부씩 배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작가 입장에서 책에 대해서 출판에 있어서 좀 더 순수해질 수 있고요. 어떤 상업적인 틀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운 형태로 움직이는 게 장점이고요. 순수한 자기 내면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직장인이면서 별도의 취미 생활이었지만 그게 이제 심각해져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게 되신 분들도 계시고, 어릴 때부터 이제 작가를 꿈꾸면서 열심히 이제 원고를 모아서 출판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 모양과 형태는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독자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유통까지 생각을 해서 컨텐츠가 소비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그래도 최종적으로 결과물로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최소한의 역량을 갖추고 정리된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저작물들을 만들어서 모으고 그것들을 상호 협력적으로 전국에 있는 독립출판 서점들이 같이 판매를 도모하고,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는 독립출판 서점이나 독립출판 출판사에서 만들어진 책들 서로 저희가 또 가져다 팔아드리기도 하고,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출판사의 책들은 대부분 기획출판물들이고 편집자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편집자가 주도하는 출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에 비해서 독립출판물들은 콘텐츠적인 측면에서도 독립출판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고장에 필요한 콘텐츠를 정리한다. 이런 것도 기성출판에서는 사실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 시대에 누군가가 예를 들면 청주의 이야기를 정리한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아무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지역 작가가 단순히 카메라를 가지고 오랜 기간 촬영을 해왔던 모습을 봤었고요.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카메라 종류별로 아니면 시간별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들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게 장소별이라든가 아니면 상황별, 테마별로 접근을 해서 지역의 어떤 기록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재조합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작가분이 흔쾌히 승낙을 하셔가지고 출판물도 만들고 그렇게 전시도 하고 했는데, 작가가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자기가 10여 년 사진 생활을 하면서 꾸준한 행동만으로도 이런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굉장히 뿌듯해하고, 확실히 그 저자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삶의 전환점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근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전히 순수한 만큼 수익과 연결되기 힘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도 어쨌든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지만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막연히 저 혼자 꿈꾼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아름아름 한두 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거의 이제 자원봉사 수준으로 이를 도울 생각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표현까지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아, 이게 불가능하진 않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확신이 드는 건요, 현 시대에 현재의 기술로 현재의 이야기들이 반드시 정리되어서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져야겠다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런 신념으로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요, 사실은. 그대가 내게 오던 날이라는 도서고요. 연혜라는 작가의 작품이고 올해 5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어느 날 가게에 손님이 찾아왔다는 전화가 급히 와서 제가 급히 달려와 보니 이 연혜라는 작가분이 책을 들고 저를 찾아와 있더라고요. 가게에 책을 입고하고 싶다고, 판매를 하고 싶다고요. 근데 세부 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팔아달라고. 사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에서 오셨는데 세부가 다 팔려도 차비도 안 되는, 정말 이제 돈을 벌고 싶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뜻깊다. 그리고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왜 오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삶의 에너지를 굉장히 제가 많이 전달받았던 그런 순간이어서 제 입장에서 그분이 오셨던 게 그대가 내게 오던 날인 거죠. 프롤로그에 보면요.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것은 내가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사치. 그대가 내게 오던 날 나는 비로소 깊은 그리움을 쏟아낼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어떤 그 글, 그 다음에 어떤 삶의 모습들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읽어드리면요. 유독 고집이 세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던 당신이 내게 언젠가 스페인에 꼭 가자고 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것도 싫은 것도 특별히 내색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당신이 나에게 스페인에 가자고 했을 땐 아주 많이 가고 싶었던 뜻이었겠죠. 20몇 살 나는 당신에게 스페인에 가는 티켓을 줄 수 없어 참 쓸쓸했는데 30몇 살에 나는 당신에게 스페인에 가는 티켓을 줄 수 있지만 당신이 없어 더 쓸쓸한 날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좀 슬펐던 거는 그대가 내게 오던 날이라는 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구나. 때로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경우들도 있구나. 이렇게 삶 자체가 계속 보면 어떤 여정인 것 같아요. 이제 그 기회가 생겨서 좋은 일도 생기지만 때로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기회를 잡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고, 이런 어떤 그 꿈이나 힘이나 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작가가 느낀 어떤 경험적인 것들을 다양하게 좀 느낄 수 있게, 그게 반드시 이제 좋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이제 아쉽게 그냥 추억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정말 꾸밈없이 볼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책이 가진 힘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삶이란 게 어차피 이제 죽기까지의 어떤 여행이라고 봤을 때요. 여행을 떠나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가게를 하면서
여행을 당하는 거죠. 누군가 저희 가게를 여행을 와서 제가 그분을 만나는 어떤 여정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달라진 게 있다면 평소에는 단 한 번도 만날 일이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생각보다 대단한 기운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지금은 손님들이 와서 보시고 여기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냥 기웃거리시다가 발걸음을 다시 돌리기도 하시고 들어오셔도 약간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생각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잘 적응하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그래도 저기 가면 굉장히 따스한 온기가 있고 그리고 청주 시민이 운영하는 무언가 영향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는 느낌을 전달을 해서 서로 나누는 것들을 계속 하고 싶어요.